여러분, 혹시 오래전 누군가가 남긴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걸 직접 경험한 적 있나요? 저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은 그저 신비롭고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 실제로 현실과 연결될 거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2025년이 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지금 수백 년 전 남겨진 한 문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브래드쇼, 하버드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동아시아 역사, 특히 조선과 중국의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것이 제 전공이죠. 사실 저는 처음부터 동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릴 적부터 역사 자체를 좋아하긴 했지만 주로 유럽 중세사에 관심이 많았죠. 하지만 대학 시절 우연히 조선시대 예언서, 격암유록을 접하게 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격암유록은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예언가였던 남사고가 남긴 문서로 조선의 왕조 변화부터 임진왜란, 한국전쟁까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예언이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이 문서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역사적 패턴과 흐름을 분석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현대에 와서 격암유록에 기록된 사건들이 실제 역사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이 되면서 저는 지금까지 연구해 온 이 예언이 단순한 전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저는 한국과 중국의 예언 문헌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하던 중 한국국립도서관에서 희귀한 필사본을 제공받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그것은 격암유록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이 문서에는 다른 사본에서 보지 못한 구체적인 연도와 사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한 구절이 제 눈을 사로잡았죠. 우리나라가 남북 통합되는 해는 용사년 적구의 기쁜 달이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이 구절을 보자마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용사년은 진사년을 의미하고 적구월은 병술월을 의미하죠. 병술월이 있는 연도는 2025, 2030, 2035년이니 2025년 음력 9월, 즉 올해 10월 벌어질 일일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이 예언이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많은 사실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격암유록에는 이미 실현된 예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을 예언한 듯한 구절, IMF 경제위기를 암시한 듯한 내용, 그리고 심지어는 현대 한국의 정치적 변화를 짐작케 하는 기록까지. 저는 격암유록이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을 읽고 분석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비슷한 예언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에는 마원풍이라는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20세기 초에 활동한 인물로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예언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마원풍의 예언 중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오랜 분쟁 끝에 하나가 된다. 그러나 그 길은 험난할 것이며 뜻밖의 변수가 존재한다. 격암유록과 마원풍의 예언이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도, 나라조차도 다르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에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공통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았을 때 예언과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남북한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은 계속해서 군사 도발을 감행하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미국과 중국, 러시아까지 개입하면서 한반도는 다시 전운이 감도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사고와 마원풍의 예언은 틀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연구팀과 함께 직접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도서관과 서울대학교에서 추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서요. 저는 지금까지 예언을 단순한 역사적 기록으로만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흐름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공항에서부터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분명 이전과 달랐어요. 대형 전광판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구팀과 함께 서울대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의 핵심 목적은 격암유록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현지 연구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원본 사본이나 해석 자료를 직접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어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에서 나를 맞이한 사람은 이정훈 교수였습니다. 그는 조선시대 문헌과 예언서 연구의 권위자로 몇 년 전 학회에서 만난 적이 있는 학자였어요. 브래드쇼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이번 연구 주제가 상당히 흥미롭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안내를 받아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연구실 한쪽에는 격암유록의 다양한 판본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는 내가 가져온 필사본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구가 특히 흥미롭군요. 그는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백기 민족이 살아나는 해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 문장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백기 민족이란 표현이 단순히 한 민족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백기, 즉 흰 깃발은 보통 평화나 항복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아난다는 표현이 붙었으니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한반도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암시하는 걸까요? 나는 또 다른 문장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이 문구와 함께 보면 의미가 더 분명해질지도 모릅니다. 용사년 적구의 기쁜 달, 붉은 개가 짖으나 길은 열릴 것이다. 이 교수는 한동안 문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적구라는 표현이 특히 흥미롭네요. 동양에서는 적구가 군사적 충돌이나 재난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용의 해인 2025년에 한반도에서 어떤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나는 메모를 정리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전쟁이 아닌 큰 위기 속에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는 뜻일까요? 이 교수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선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자료를 검토하며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 교수는 내게 흥미로운 정보를 하나 제공했습니다. 브래드쇼 교수님, 혹시 마원풍의 예언을 더 알아보고 싶다면 최근 중국에서 출간된 마원풍 비서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즉시 관심이 생겼습니다. 마원풍 비서라니 새롭게 발견된 자료인가요? 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마원풍의 예언을 정리한 책인데 최근 중국에서 새롭게 해석한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곧장 연구팀과 함께 이 책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현지 연구팀과 연락을 취한 결과 가까운 주중 한국 대사관 도서관에서 원서를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는 다음 날 바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마주한 마원풍 비서는 예상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어둠은 붉게 타오른 후 사라질 것이다. 용해, 붉은 개가 짖고 흰 바람이 분다. 그러나 큰 변화의 바람은 북쪽에서 내려올 것이다. 나는 이 문장을 읽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원풍의 예언은 격암유록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특히 북쪽에서 내려오는 변화의 바람이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했습니다. 혹시 이 예언이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최근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건강 이상설과 함께 권력 다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내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한국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나는 연구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사고와 마원풍, 서로 다른 시대와 국가에서 활동한 두 예언가가 놀랍도록 유사한 내용을 남겼어요. 특히 그들의 예언이 가리키는 시점이 모두 2025년이라는 점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만약 이 예언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한반도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 연구가 단순한 역사적 분석을 넘어
실제 현실 속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게 될 줄은 말이죠.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 연구가 단순한 역사적 분석을 넘어 실제 현실 속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게 될 줄은 말이죠. 격암유록을 연구하면서 내가 특히 주목하게 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사성인출이라는 문장이었어요.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진과 사해에 성인이 출현한다는 뜻이 됩니다. 2024년이 갑진년, 2025년이 을사년이니 격암유록이 가리키는 시점이 바로 지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문장이 단순한 상징적 표현인지 아니면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반복되는 특정 패턴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역사를 돌아보면 시대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고 변화를 이끄는 지도자가 등장해왔습니다. 고려 말에는 권문세족의 부정부패가 심각해지자 공민왕이 개혁을 시도했고 결국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며 새로운 질서를 세웠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이라는 시점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나는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서 격암유록에서 성인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을 뜻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격암유록에서는 성인 출세 만민낙업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성인이 세상에 나오면 백성이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이 꼭 특정한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이나 시대적 흐름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교수와 다시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내 연구를 흥미롭게 지켜보면서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였어요. 브래드쇼 교수님, 혹시 성인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정치 지도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한 장의 문서를 내게 건네주었어요. 그것은 격암유록을 해석한 한국의 한 학자가 쓴 논문이었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진사성인출을 단순히 특정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해석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말하는 성인이란 단순히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갈 흐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새로운 가치가 등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는 다시 격암유록을 분석하며 또 하나의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용사적 구이월야, 이는 용과 뱀의 붉은 개의 달에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2025년 음력 9월 무렵 한반도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나는 이 구절을 곱씹으며 격암유록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분석하여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한식 등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나는 연구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진사성인출이라는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태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격암유록은 성인이 출현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고 예언했지만 그 성인이 누구인지 혹은 어떤 흐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는 이 연구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1월 합벽 오성정이, 나는 이 문장을 보며 한국이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되고 5개의 별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이 표현은 천문학적 상징을 넘어 시대적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그것이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나는 연구를 마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었어요. 격암유록에서 말하는 진사성인출, 2024년 갑진년과 2025년 을사년이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2025년 4월에서 5월 세상에 성인이 출현한다는 예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 예언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격암유록의 또 다른 구절 용과 뱀의 해, 붉은 개의 달에 기쁜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였어요. 나는 이 문장이 예언하는 시점이 올해 가을이라는 점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2025년 하반기 한반도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나는 한국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K-팝이 세계 음악 시장을 지배하고 K-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장악했으며 한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었어요. 한국지광 조세여 1월 나는 격암유록의 또 다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빛이 세상을 비추니 태양과 달처럼 찬란하리라. 지금 한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이 예언이 허황된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연구를 마친 후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몇 달 동안 머물며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이 예언 속에서 말하는 변화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했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과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일상의 의미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대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다시 한번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몇 년 전 방문했을 때도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였지만 지금은 더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최첨단 시스템이 곳곳에 도입되어 있었고 인공지능 안내 로봇이 공항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체크인 시스템,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한 보안 검색, 그리고 효율적인 동선 설계까지 이곳이야말로 미래 도시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구나. 나는 순간 격암유록의 또 다른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동서압 세계일체, 동양과 서양이 하나로 화합하여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시대. 혹시 한국이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이 예언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격암유록은 종종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에는 이 예언이 단순한 희망적인 해석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듯했습니다. K-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음악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K-드라마와 영화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은 이제 세계 어디를 가든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출국 심사대를 지나며 공항을 가득 채운 광고들을 바라보았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고 BTS를 비롯한 K-팝 스타들이 등장하는 광고 영상은 공항을 오가는 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작은 나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세계 문화와 기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나는 탑승 게이트 앞에 앉아 이번 연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격암유록과 마원풍의 예언은 단순한 운명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지금 한국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이 더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성장한 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기술과 문화를 선도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해요. 둘째,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많은 한국인들이 아직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스스로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자긍심을 가지되 그것이 자만심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의 결과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겸손한 자세로 배워나가야 합니다. 넷째,
연대와 통합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한국이 더 큰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나는 이런 생각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공항을 둘러보았습니다. 출국 게이트로 향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고, 한국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날을 기약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활주로 위를 움직이는 비행기들,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1월 앞벽 오성정위 라는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되고 5개의 별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 문장은 단순한 천문 현상을 뜻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 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암시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현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을 넘어 문화와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의 빛이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격암유록이 예언한 한반도의 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5년, 그것이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나는 기대합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날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